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축구 때문에 한동안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죠? 예, 아시안 게임 준결승에서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축구를 했습니다. 패스미스, 유효 슈팅 제로, 전략전 술푸제, 그리고 패배한 감독이 웃음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축구 팬들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가 다 실망을 했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의 이른바 해줘 축구라고 하더군요. 알아서 해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선수들의 싸움입니다. 선수들 간에 싸웠다. 경기 전날 멱살 잡고 싸웠다. 정말 설마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이 탈골된 모습으로 경기를 뛰었죠. 곧바로 이강인 선수는 사과문을 올렸고 언론은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채워나갔습니다. 자, 비난은요 이강인과 신참 선수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결국은 선수들의 인성 문제까지 불거졌고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이게 팀이냐? 다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후에 영국까지 찾아가서 사과하는 이강인의 제스처, 이것이 현재 녹화일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씨가 쉽게 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뭐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축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운동이 그렇지만 팀으로 움직입니다. 팀으로 하는 운동에서 각각 따로따로 놀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따로 국밥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팀으로 활동할 때 왜 누구는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고 누구는 이기적으로 행동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협동하려고 하는 걸까요? 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왜 우리는 좀 불편해질까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요 힘을 합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협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다음 순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요 유다빈 밴드의 노래입니다. 지난 이야기, 그리고 사공이 부르는 버드나무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했어. 그날 그때 그 자리 자꾸만 떠오르는 그대 예쁜 그 얼굴, 돌담길 거닐며 낙엽을 밟으며 우리 사랑 서로 나누었지. 어느 날인가 무슨 일인지 아무 말 없이 멀어져 갔네.
좋겠네. 오늘 지금 이 순간 비가 올 때면 올라오는 땅에는 그때 기억하나요? 나뭇잎 끝에 맺힌 물방울들이 우릴 비춰주네요. 버드나무 밑을 빌려 우리 함께 지낼 집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우리 내일을 말하며 맞잡은 손. 비가 지나가고 걸쳐있는 물안개 그때 기억하면서 초점 없이 먼 산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저려온다네. 버드나무 밑을 빌려 우리 함께 지낼 집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우리 내일을 말하며 맞잡은 손. 버드나무 밑을 빌려 우리의 집을 다시 그려보고 녹슨 마음 사이 남은 아름다웠지만 아픈 기억. 버드나무 집은 우리 마음들을 새겨놓고서 다시 찾은 우리 집엔 고여있는 나의 눈물뿐이네. 예, 노래 들었습니다. 유다인 밴드가 부른 지난 이야기 그리고 사공의 노래로 버드나무 이렇게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야기 계속하죠. 먼저 영화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영화 배트맨 아시죠? 영화 배트맨의 다크나이트 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깜깜한 밤입니다. 현재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근데 배 두 척이 있죠.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두 척이 갑자기
멈춰 서 있습니다. 그 배에서는 육지와 연결 교신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교신이 전혀 단절이 되어 있죠. 그때 그 두 배의 객실 안에 동시에 스피커가 켜지고 그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집니다. 무슨 목소리가 울려 퍼지느냐?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너희들이 타고 있는 배에는 폭탄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발견한 그 상자를 열어보면 기폭 장치가 들어있는데 그 기폭 장치를 누르면 상대방의 배가 폭파되도록 장치를 해놨다. 12시가 되면 두 배는 자연스럽게 폭파가 될 것이다. 단 먼저 기폭 장치를 누르면 그 장치를 누르는 쪽은 살려주겠다. 어느 쪽이 먼저 누를까? 아무 죄 없는 민간인 아니면 죄수. 배 두 척에는요. 한쪽에는 민간인들이 타고 있었고 한쪽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잘 선택을 해라. 상대가 먼저 누르면 후회도 늦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있었고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있었는데 양쪽에 기폭 장치는 서로가 이제 그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르면 저쪽에서 누르면 우리가 죽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안 누르고 있다가 저쪽에서 먼저 누르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와 민간인들을 실은 두 척의 배가 누가 누르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시간이 점점 흐르고 12시가 다가올수록 이기심, 이타심, 이 갈등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거죠. 세부적인 영화 얘기는 생략을 하고 자, 이 상황에서 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즉 배신을 때리는 거 이것이 나 홀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협력하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조커죠. 그리고 고담 시민들이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인질극 같은 거 이것이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유명한 게임 이론 중에 하나죠.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그런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화 속 고담 시민이나 죄수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조커 같은 악당이 주변에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삶을 영위하면서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에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동료가 휴가를 갔어요. 직장에 있는데 동료가 휴가를 가 있는데 그 동료가 경쟁 상대입니다. 승진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대신해 주는데 그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주고 그 사람이 맡은 업무를 많이 도와줄까? 아니면 내 경쟁 상대인데 내가 열심히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양쪽 기로에서 놓여서 고통스럽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죠. 다른 문제를 볼까요?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고 쳐요. 그 친구한테 예상 문제집 그리고 답안 알려줘야 될까요? 예상 답안 그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될까요? 경쟁하고 있는 친구인데 요즘에 일선 학교에서는 그 수업 필기 노트도 서로 빌려주지 않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팔고 있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죄수의 딜레마죠. 자, 축구팀으로 볼까요? 어제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한테 패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죄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자, 여기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치가 부르는 영화 그리고 공기남의 빛나지 않는 새벽 두 곡 듣겠습니다. 영화가 되죠 영감이 되죠 또 영원히 되어 결말이 되죠 저 달 속에서 함께 춤을 춰요
그저 올려보내저 멀리 과거 속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오늘이 있잖아. 슬픔 따윈 지워버려. 시간 속에 갇히지 말고 시간 속에 아프지 말고 새로운 오늘 있잖아. 슬픔 따윈 지워버려. 우린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니까. 우린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린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니까. 우린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빛나지 않는 새벽 그리움 가득한 밤 애타게 널 불러도 안개처럼 사라져. 빛나지 않는 새벽 외로움 가득한 밤 애타게 널 불러줘. 빗물 속에 흘러가. Lonely night, lonely night, lonely night. 계속 너를 향한 울림이 밤하늘에 머물러. Lonely night, lonely night, lonely night. 계속 너를 향한 울림이 내 맘속에 머물러. 자꾸 멀어지는 너의 맘이 뭔지 다가가는 맘이 될 순 없을까. 깊은 밤 너를 찾아 떠난다. 헤어지면 비춰줄까 자고 나면 사라질까. 빛나지 않는 새벽에 홀로 남겨진 걸까. 빛나지 않는 새벽 그리움 가득한 밤 애타게 널 불러도 안개처럼 사라져. 빛나지 않는 새벽 외로움 가득한 밤 애타게 널 불러줘. 빗물 속에 흘러가. Lonely night, lonely night, lonely night. 계속 너를 향한 울림이 밤하늘에 머물러. Lonely night, lonely night, lonely night. 계속 너를 향한 울림이 내 맘속에 머물러.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주제는 그 협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협동, 서로 힘을 합쳐 돕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은요, 조금 나온 지가 좀 지난 책인데 초협력자, 슈퍼코퍼레이터스라는 초협력자라는 책인데요. 이게 그렇죠, 2006년 정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년 훨씬 넘었죠. 이기심과 이타 그리고 배신과 협력 이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심이라는 것이 극대화되고 이기심이 반로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 대신에 서로 협력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초협력자인데 책의 지은이를 좀 간단히 알아보면 지은이가 마틴 노왁 교수라는 분이에요. 노박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름이 특이하죠. 마틴 노박. 이분이 하버드대의 교수인데 수학하고 진화생물학을 전공한 그런 분입니다. 20년 넘게 수학하고 경제학, 진화생물학, 네트워크 과학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협력이란 무엇인가, 협력의 세계를 탐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은 1976년에 나온 이기적 유전자 다음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기적 유전자가 이기적인 그런 세포,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죠. 이기적이라는 그런 바탕성을 두고 사람을 분석한 데 반해서 마틴 노왁 교수는 아니다, 협력과 진화의 5가지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로써 이제 그 반론 비슷한 반대 의견을 좀 냈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협력하는 개체들, 협력의 사례를 이렇게 조금만 이제 눈여겨 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큐나 아니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 협력에 관한 사례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개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조직을 다져나가는 그런 사회성 곤충의 대표적인 주자가 개미죠. 그리고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기부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스로 몸을 던져 사람을 구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경우가 흔히들 발견이 됩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타인의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특히 그 전쟁이 났을 때 목숨까지 걸고 독립운동하면서 자기 전 재산 그리고 자기 목숨, 가족까지 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안 가고 단순히 애국심, 충성심 이걸로만 설명이 되기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많은 일들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일어날까?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 심지어는 식물까지 그런 식물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제죠. 마틴 노악 교수는 죄수의 딜레마를 연구를 해서 생명체들이 번식하고 선택되고 계속해서 집단 진화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한 책입니다. 자,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봄 햇살처럼 빛날 때 바이올린 소리가 가을비처럼 슬피 울 때 그대 목소리가 구름의 품처럼 포근할 때 노래가 나를 흔드네. 그 옛날 숲속에 아침 공기가 느껴질 때 비 내린 다음날 거짓말처럼 눈부실 때 무언가에 이끌리듯 산책을 나설 때 노래가 나를 안아주네. 그 모든 순간들이 한데 모여 당연하다는 듯 어제 일처럼 한순간에 떠올라. 잊은 줄 알았던 사랑했던 너와 노래가 나를 적시네. 노래가 나를 비추네. 노래가 나를 울리네. 노래가 나를 흔드네.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제주 소년의 노래가 그리고 와블이 부른 그린 하트 연속으로 들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 협동의 메커니즘, 협동, 서로 돕는 협력 뭐 이런 얘기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초협력자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마틴 노왁 교수가 세상을 지배하는 5가지 협력의 법칙이라는 부제를 달고 썼던 책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죠. 이기적 유전자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기적 유전자가 1970년대 나왔고 이 협력과 진화의 법칙은 2000년대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 체계에는 약간 좀 간극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그 이기적 유전자는 이기심을 이제 근거에 두고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기적 유전자는 이기적인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기적이란 뜻은 여기서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행동,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봤죠. 언뜻 보기에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이기적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높이는 그런 이타적 인간이다라는 평판을 들으면 배우자를 선택하기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동물적인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입장입니다.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마틴 노왁 교수의 그 저서를 보면 마틴 노왁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상호주의라든지 서로 집단 선택이라든지 그런 협력의 5가지 법칙에 의해서 협력이 인류 진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협력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협력자에서 나오는 마틴 노왁 교수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협동의 메커니즘 5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협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협동을 바탕으로 인류가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첫째, 직접 상호성. 먼저 한번 제가 쭉 한번 훑어볼게요. 둘째, 간접 상호성. 셋째, 공간 선택. 넷째, 집단 선택. 다섯째, 혈연 선택.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책에 나온 얘기를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5가지가 협력을 해결할 5가지 방법 또는 협력을 일으키는 5가지 원인, 뭐 이유,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5가지인데 쭉 이렇게만 들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먼저 직접 상호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직접 상호성에 의해서 협력의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데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 법칙입니다. 직접 상호, 내가 주었으니까 너도 줄 것이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 등을 긁어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내 등을 긁어다오. 그게 협력의 기초라는 겁니다. 단골 손님이 있잖아요. 단골 손님. 단골 손님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 직접 상호성에서 가장 그 설명하기가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단골한테는 뭐 잘해주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리고 단골은 거기 가면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나한테 좀 보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단골과 상인의 관계는 뭐 하나 서로 믿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지속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요 단순히 단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물에서 현상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큰 물고기가 있으면 그 큰 물고기를 청소해주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 거죠. 산호초 안에서 사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박쥐들한테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흡혈 박쥐들, 피를 빨아먹고 있는 박쥐들은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내 자식한테 먹을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박쥐가 내 자식을 먹여준답니다. 그러니까 피를 꿔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빌려왔던 그 박쥐는 다음에 사냥 갔을 때 피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빌려온 피를 갚는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피를 공유하는 거예요. 피를 공유. 흡혈 박쥐들이 그런 현상에서 이거를 직접 상호성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도와줄 테니까 다음번에 네가 도와줘라. 야, 그렇죠. 이게 이제 협력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법칙 중에 이제 첫 번째 직접 상호성인데, 이 직접 상호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계속해서 그 기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측이 반복해서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협동의 메커니즘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직접 상호성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법칙이 우선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랜 기간 이제 지속되는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협동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자, 다음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406 프로젝트가 부르는 마중, 그리고 한올의 노래 밤이 돼도 연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어디쯤이야? 도착할 때쯤에 내가 마중 나갈게. 기다리지 않게. 날이 아직 추운데 또 얇게 입었지. 목도리 가져갈게. 감기 걸리면 안 돼. 아냐, 귀찮지 않아. 널 몇 분이라도 일찍 볼 수 있잖아. 따뜻하게 해놨어 미리. 너 배고플까봐 밥도 차려놨어. 얼른 들어가자. 대신 만나면 꼭 안아줘야 돼. 집에 가는 길 손 잡아줘야 돼. 하루 종일 기다린 거 너도 알고 있잖아. 피곤해도 나랑 놀아줘야 돼. 거의 다 와가는지 얘기해줘. 지금 목이 빠지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고생했어 오늘도. 하루가 길었지. 얘기 다 들어줄게. 전부 말해봐 이제. 아냐, 힘들지 않아. 네 목소리 들으니까 다 낫잖아. 계속 이야기해줘. 오늘 무슨 일 있었고. 나는 얼마나 생각났었는지. 대신 만나면 꼭 안아줘야 돼. 집에
협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초협력자 마틴 노악 교수가 지은 세상을 지배하는 5가지 협력의 법칙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입니다. 오늘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요. 이 책은 다음 주에 2부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생존하고 진화하는 문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협력으로 갈 것인가 그 메커니즘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이야기가 나왔던 이거 있죠. 그 죄수의 딜레마. 그렇죠. 죄수의 딜레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협동의 메커니즘 5가지 중에 첫 번째 법칙 말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Hello, that's my name. I'm Grass. 요즘 난 별일 없이 잘 자. 하루 온종일 너만 생각하던 날 이제 Goodbye.